안녕하세요. 송혜자입니다. 머리 손질은 정말 연륜도 필요하죠. 하지만 사랑과 정성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를 잘 하려면 두상을 첫째로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릿결과 모질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선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연구해 보실까요? Walking down the street, pretty woman, the kind I like to meet, pretty woman. I don't believe you, you're not the truth. No one could look as good as you. Mercy. Pretty woman, won't you pardon me, pretty woman? I couldn't help but see, pretty woman, that you look lovely as can be. Are you lonely just like me? 이 모델은 얼굴이 조그만 편이어서 귀여운 스타일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주 좀 발랄하고 또 캐주얼하면서도 지금보다 다른 느낌으로 표현해 볼까 합니다. 우선 기본 섹션은 크라운 부분에서부터 이어 포인트까지 다시 손으로 잡아서 정확한 섹션을 떠야 합니다. 커트를 하는데 숏커트라 해도 역시 머리 길이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가드라인을 정하고 각도 없이 옆으로 붙여서 귀선에 내 손을 대고 밑에 기본 가드라인을 자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자르신 다음 가위질을 많이 하지 말고 빗질을 많이 해서 한 번에 자르시면은 아주 예쁜 선을 얻을 수 있죠. 이쪽에서도 귀 뒤에 기본 가드라인을 정합니다. 이 커트는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캐주얼 커트입니다. 밑머리에 브릿지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잘라도 가벼워 보이죠? 그래서 요즘은 자연스럽게 콘케이브를 하게 되는데 지그재그로 잘라나가는 겁니다. 자칫 딱딱해 보이기 쉬우니까 옆머리나 밑머리를 자연스럽게 해줘야만 합니다. 커트를 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디자이너의 몸이 가위의 위치에 따라서 같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커트는 섹션을 일자로 뜨는 것이 아니고 사선으로 조금씩만 떠야 합니다. 밑에 가드라인과 옆에 가드라인을 자르겠습니다. 다음에 빗으로 섹션을 떠서 다시 가드라인을 잡아야죠. 여기 가드라인과 여기 가드라인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자르기 때문에 어림잡아서 자르는 것보다는 훨씬 확실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가드라인과 내 손의 위치를 사선으로 해서 자르시면 연결이 부드럽게 되죠. 가운데 뒤에 골든 포인트 쪽이 죽을까봐 걱정이 되죠. 가운데 머리형을 내서 커트만으로도 뒤가 살아 보이고 옆이 죽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런 섹션을 뜨고 있습니다. 이어 포인트 위에서는 이어 포인트와 골든 포인트 쪽으로 갔을 때 손의 각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손의 각도대로 위에 머리를 조금 길게 하고 있습니다. 자, 1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윗머리가 오히려 짧아지죠? 자, 여기부터는 더 조금씩이요.
섹션을 이용해서 크라운으로 당겨 자릅니다. 제 손을 보십시오. 크라운 쪽으로 좀 더 짧게 해서 양쪽으로 편안하게 떨어지게 해보려고 합니다. 밑에 잘라놓은 부분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좀 더 가볍고 자연스러운 커트를 얻기 위해서 되도록 한 번에 커트를 하고 지그재그 컷을 해야 예쁜 선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옆머리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길게 하기 위해서 120도 내지 130도 각도로 들어서 떨어뜨립니다. 한 번으로서 이 레어가 편안하고 커트한 지 오래돼도 제자리에 있는 것이 이 원터치 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자연스러운 커트를 얻기 위해서 손의 각도가 잘 조정되어야만 됩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의 머리가 이 양쪽 이마 부분이 좀 파졌죠.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나면은 이곳이 올라가서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섹션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섹션은 그런 고민을 손쉽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의 섹션을 잘 보세요. 다시 들어서 제 손의 각도를 보십시오. 90도 각도로 들어서 손을 사선으로 해서 크라운 쪽이 짧고 앞머리가 올라가지 않게 해야 되겠죠? 가르마를 어느 방향으로 하든지 층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가르마에서 삼각의 섹션을 떠서 자르시고 다시 밑머리 가드라인에 맞춰서 크라운 부분 삼각 섹션에서 자른 그 가드라인을 보면서 가운데 필요 없는 머리를 자릅니다. 그 다음에 앞머리는 최대한으로 앞으로 떨어뜨려서 올라가지 않게 해줍니다. 아까 위에 층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앞머리 길이를 결정한 다음 거의 각도를 주지 마시고 잘라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층이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커트는 어떤 스타일의 머리에도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뒷머리와 연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어 포인트 위를 잡아보겠습니다. 이쪽도 같이 자르는데 이쪽은 좀 개성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원터치로서 가벼운 레어를 얻을 수 있죠. 이 커트를 할 때는 특히 섹션을 조금 넓게 떠서 원터치 해야 가벼운 레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섹션은 45도 각도로 들어서 커트합니다. 제 손을 잘 보십시오. 약간 앞이 길고 뒤가 짧으니까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이는 가드라인과 여기에 가드라인을 맞춰서 커트합니다. 밑에 이 길잡이가 보이시죠? 밑머리에서 조금씩 섹션을 같이 뜹니다. 관자놀이에서부터 눈 동공 위에까지 각도를 주지 않고 조금 길게 잘라줍니다. 함께 잡아서 코 주변 쪽으로 잡아당기겠습니다. 코 주변으로 잡아당기는 것은 옆에 머리가 짧아지지 말라고 그냥 이쪽 머리도 이렇게 잡아 자르고 이쪽 머리도 잡아서 잘라서 원터치 하면은 한 번에 잘라도 풀어놨을 때 양쪽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지만은 이쪽은 이렇게 먼저 잘라놨기 때문에 그 가드라인을 잡아서 약간 언밸런스하게 합니다. 자, 다시 90도 각도로 들어서 먼저 잘랐던 가드라인과 앞에 가드라인을 정했죠. 아까 앞에 가드라인을 정한 것은 절대로 터치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90도 각도로 들어서 앞에 가드라인과 뒤에 연결점을 찾아서 커트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는 이렇게 뭉툭하게도 잘라서 조금 개성을 나타내 봅니다. 부분적으로도 조금씩 다르게 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불규칙하게 좀 길지만 이것을 무턱대고 자르지 마시고 손으로 돌려서 끝에 앞에 가드라인을 두시고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만 자르겠습니다. 여기가 길면 앞에가 길어서 이렇게 해도 여기까지 길면 여기가 나중에 손질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요. 어렵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없애는 걸로 해서 짧게 자르고 있습니다. 전체를 이제 체크컷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딘가에는 다르더라도 서로가 연결점이 돼서 전체가 하나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집에 가서 손질하기도 편리하고 또 무엇보다 기본을 배우시는 데에는 이 연결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골고루 연결 체크컷을 하겠습니다. 이어 포인트 뒤에는 항상 여기에 불룩한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체크를 하죠. 자, 이렇게 전체를 다시 한번 체크 컷을 해줍니다. 이런 머리는 뭐 파마를 해도 좋고 또 자른 그대로 놔둬도 참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얻을 수 있고 또 손질 방법이 손쉽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고 간 손님은 잘하면 잘할수록 더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모델 같은 경우엔 숱이 많기 때문에 뿌리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틴닝을 하고 있습니다. 밑머리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볍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틴닝을 해줍니다. 미용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커트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어렵다고 미리 겁을 내시면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조금씩 들어서 결대로 따라 내려가고 또 무거운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느껴지죠. 어디가 좀 덜 됐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손바닥의 감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자꾸 만지고 흔들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캐주얼하고 발랄하게 보이기 위해서 가운데 한 포인트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틴닝으로 가볍게요. 마지막 체크 컷을 하고 귀를 좀 더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귀 부분을 잘라보겠습니다. 가위질을 하고 나면 틴닝 가위로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불규칙하게 정리를 해줘야만 합니다. 이런 머리일수록 롤 브러쉬보다는 이 빗 브러쉬로 가볍게 드라이를 해주는 것이 좋죠. 드라이를 많이 하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머리는 특히 뿌리 부분을 잘 살려줘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스를 발라서 두 가지 형태의 멋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라서 앞머리를 좀 더 강렬해 보이게 해줍니다. 뭉뚝뭉뚝 쓰러지 듯하게 손질을 하는 짧은 머리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머리형을 커트로서 나타내고 무스와 젤로서 모양을 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앞머리를 조금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앞머리를 시원하게 빗었을 때는 뒤에 어느 한 부분을 아주 가볍게 이렇게 붙여보죠. 또 한쪽 부분은 깨끗해 보이게 하면 시원한 스타일이 되죠. 손질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른 멋이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전부 내릴 수도 있고 또 올릴 수도 있어서 변형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Close my eyes, then I drift away into the magic night. I softly say a silent prayer, like dreamers do. Then I fall asleep to dream my dreams of you. In dreams I walk with you. In dreams I talk to you. In dreams you're mine. All the time we're together. In dreams, in dreams. 이 모델은 양 옆에 머리가 짱구고 또 이마가 조금 좁고 뒤가 죽은 편이죠. 이 두상 자체를 감안해서 시술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시술하기 위해선 우선 섹션을 떠야 하는데 귀 위에다 내 왼손을 살짝 얹고 크라운에서 섹션을 뜨시면 거의 섹션을 한 번에 충분히 뜰 수가 있죠. 또 핀센트를 많이 꽂는 거는 작업에 방해가 되고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섹션을 떠서 살짝 앞으로 빗질을 해서 넘깁니다. 섹션을 뜨기 전에 빗질을 많이 하면은 섹션이 저절로 떠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어 포인트 위에다가 왼쪽 손가락을 얹고 섹션을 떠내려 오시면 전혀 무리 없는 섹션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빗질을 많이 해야만 섹션도 할 수 있고 어떤 머리든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가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빗으로 목 부위에다가 머리를 다 붙입니다. 붙여서 이 머리는 앞에는 A라인이지만 뒤에는 거의 일자가 되죠. 옛날 어른들 말씀이 자로 여러 번 재고 가위는 한 번만 자르라고 했죠. 우리가 머리를 커트할 때도 잘 빗어서 잘라야만 똑바로 잘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손을 보십시오. 분무기로 반드시 물을 적시고, 우리나라에선 단발머리라고 하지만 제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할 때는 디바 스타일이라고 하더군요. 사실 유행이라고 많은 스타일이 들어오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머리의 선택을 잘 해야 되겠고, 또 어울리는 머리여야만 보급이 많이 되지 않겠어요? 이 스타일은 한국 사람한테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본 가드라인을 정확하게 해놓으면 그 다음엔 여기에 길잡이가 있기 때문에 길잡이만 따라서 올라가면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밑에 이 가드라인입니다.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또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많이 높이 올릴 것인가 아니면 아주 조금만 올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지금 이 머리는 조금 높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높이 올려도 두 번째 섹션 이어 포인트 밑에까지 왔을 때 아까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잘랐죠? 지금은 반대로 위가 길고 밑에가 짧아요. 아까는 밑으로 들어서 일자로 잘랐지만 지금은 위로 들어서 반대로 제 손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시면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자르냐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일자로 자르면 너무 레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은 레어를 얻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각도를 잡아서 여기에 손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보십시오. 옆에 길잡이와 밑에 가드라인의 길잡이를 같이 잡았잖아요.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시절은 지나갔고 지금은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서 해야 되겠죠. 앞 못 보는 이가 길을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길잡이가 있으면은 무척 편안하겠죠.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가드라인이라는 길잡이를 데리고 가셔야만이 정확한 커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도 가운데를 가드라인으로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또 제 손의 위치를 보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커트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좀 더 주의 깊게 보세요. 골든 포인트 위에부터는 다시 가운데 섹션을 뜨는데 10도 정도로 위에 손가락을 눌러서 커트를 하겠습니다. 위에 손가락을 조금씩 눌러서 하는 이유는 무겁게 뭉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골든 포인트 위에부터는 가벼운 느낌을 내게 하기 위해서 위에 손가락을 눌러서 약간 뒤집어 보이는 느낌으로 다시 커트를 하는 겁니다. 이 머리는 골든 포인트나 이어 포인트 밑에서부터 레저로 긁으면 아주 자연스럽고 편할 수도 있지만 순전히 가위만 가지고 레저로 한 것처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든 포인트 이상부터는 손가락에서 기교를 부려서 레어가 아주 가볍고 자연스럽게 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손가락에서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이 나를 보고 있죠. 나를 보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거나 일직선이 아니고 손바닥이 내가 보이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뒤가 아주 가볍게 레저를 한 것처럼 아주 가벼운 그 레아를 얻을 수 있죠. 이 머리는 언밸런스인데 뒷머리는 언밸런스한 느낌이 나지 않고 앞에만 언밸런스 하면서 어느 정도로 날카롭게 할 것이냐 조금 부드럽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머리는 약간 언밸런스 하기 위해서 이쪽은 조금 덜 날카롭게 하고 이 사람한테 충분히 상당한 이 모델에게 편안한 스타일의 길이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 몇 도다 어디다 코다 입이다 그렇게 정하는 것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쪽 머리를 아주 부드럽게 했기 때문에 이쪽을 조금 개성이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밑에 가드라인을 좀 더 개성 있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뒤에 길잡이를 따라서 연결해 줍니다.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죠? 섹션을 아주 조금씩 떠서 밑에 보이시죠? 밑에 잘려진 그 가드라인이 눈에 보일 만큼 섹션을 조금씩 떠서 정확한 커트를 해야 합니다. 머리를 조금 돌려서 빗어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자르시면 앞머리가 조금 더 길고 볼륨이 있어서 이따가 드라이를 해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앞머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빗질을 할 때 조금 돌려서 하면은 이 라인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라인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대로 이쪽으로 내려서 이쪽 라인에 맞춰서 커트를 합니다. 어디까지냐 하면 가운데 가름막 하는 데까지. 옆 가름마지만 이쪽으로도 옮겨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돌려 빗어야죠. 자, 이렇게 자르시면 이 가름마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층이 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죠. 전체적으로 빗어 놓게 되면 연결이 부드러워서 매끄러운 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개성도 있지만 바람이 불거나 또 마음대로 뛰어다녀도 전혀 층이 나지 않는 아주 편안한 커트입니다. 위에 머리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전체를 체크 컷을 하죠. 어떤 머리든지 사실은 전체가 연결이 돼야만 잘한 커트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조금씩 연결을 하면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빗어 놓으면 드라이를 하기 전에도 이렇게 빗어서 빗질을 하면서 아, 이 머리는 드라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한번 다시 빗어보면서 아, 여기가 죽었으니까 여기는 볼륨을 좀 넣고 여기는 좀 내추럴로 빼줘야 하겠다는 것을 자세히 생각하면서 드라이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롤 브러쉬로 드라이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롤 브러쉬로 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빗 브러쉬로 해야죠. 뿌리만 살리면 되는데 롤 브러쉬로 한 곳에 아이롱처럼 고정시켜 놓으면 그 다음 날에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빗 브러쉬로 이렇게 뿌리를 충분히 살립니다. 이 빗 브러쉬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밑에 많이 살리면 많이 살린 만큼 살게 되죠. 또 이 빗 브러쉬로 하면 어느 방향으로 보내든지 간에 자기의 위치를 찾아갈 줄 알아서 참 좋습니다. 자, 가운데 볼륨을 얻기 위해서 롤 브러쉬를 조금 쓰죠. 드라이를 할 때도 섹션이 필요합니다. 드라이도 백홈도 섹션이 꼭 필요합니다. 정확한 섹션으로 정확한 드라이를 하시면은 머리가 무척 율동적이고 또 풀려도 머리형이 달라지질 않습니다. 턱 밑에 뒤에 이 머리를 앞으로 다 쏟아지고 연결이 돼서 흘러내리는 듯하게 하기 위해서 옆 포인트 위는 뿌리를 정확하게 살리면서 앞으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이 브러쉬로 하겠습니다.
이 머리는 요즘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되는 머리입니다. 앞머리는 짧고 옆에도 짧지만 뒷머리는 길게 위에는 원터치로 한 주먹 쥐어서 그냥 자르는 머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레이어 커트라고 합니다. 엘리베이션이 많은 그런 커트인데 굉장히 재미있고 또 아주 섹시하고 야성적인 데가 있어서 좋습니다. 앞머리 섹션을 조금 해서 눈썹 위에까지 자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옆에 머리를 한 번에 원터치로 턱 위까지 자릅니다. 제 손의 각도를 보시고 이렇게 전체를 3번으로 다 자르시고 다음에는 이 위에 머리를 묶여져 있는 상태로 자르는데 우선 머리가 기니까 조금 잘라버리겠습니다. 잘 빗어서 잘라면 똑바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 제 손을 보십시오. 고무줄에서 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한 주먹 위에 높이를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숱이 한꺼번에 몰린 듯 느껴져서 아주 얇게 한꺼번에 자르겠습니다. 다시 고무줄을 풀고 앞으로 떨어뜨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빗어서 자르니까 자른 상태가 어떻습니까? 양쪽이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고 이색적인 면이 있죠? 이 머리를 가지고 다시 슬리도를 하겠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가위가 얼굴까지 내려갔을 때는 끝에만 깊이 들어가고 가위 끝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만 위험하지가 않겠죠. 자, 이렇게 들어서 약간 틀어서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얼굴에 어떤 위험도 주지 않게 되죠. 뿌리는 두피에 적당한 브로킹을 해주지만 나머지 끝에 갔을 때는 반드시 머리카락이 들려지게 들고 끌고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중간에 포인트가 불규칙하게 또 위에도 아래도 레이어가 나서 언제나 똑같이 끝에 가서는 머리를 쳐주는 거죠. 완전히 들어서 높이 이렇게 치면은 절대로 얼굴에 위험이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저쪽과 마찬가지로 옆에 머리도 이렇게 해서 아주 가볍게 하고 전체의 길이는 전혀 건들지 마시고 들쑥날쑥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은 틴닝 가위처럼 같은 라인의 섹션으로 하시다가 또 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끝으로 갔다가 다시 가운데로 갔다가 이렇게 좀 여러 번 반복을 해주시고
한꺼번에 많이 자르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씩 여러 번 반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전혀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위쪽 머리 길이에 맞춰서 전체를 일자로 자르겠습니다. 옆을 조금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이쪽에 이 연결 부위를 자, 다시 슬리더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가드라인이 있죠? 그 가드라인을 따라서 슬리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흠뻑 뿌린 다음에 레저로 가볍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레저로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르는 그 가드라인이 있어야 되죠. 자, 목 주위를 조금 가볍게 해주는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저 날을 세우지 말고 눕혀가지고 아까 슬리더 하던 기법처럼 머리끝을 조금씩 처음보다 조금 들어주시고 다시 또 처음보다 조금 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끝을 가볍게 하는 라인이 또 따로 있죠. 중간에 라인을 잡아가지고 다시 또 라인을 잡고 또 다시 또 끝에 가서 조금 가볍게 처리하는 거예요. 자, 전체적인 컷이 대충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머리는 불규칙한 머리이기 때문에 구태여 어디를 똑같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이렇게 이중으로 늘어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자, 앞머리 짧은 머리를 조금 짧은 머리를 아주 가볍게 아래로 내리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게 유럽에서 유행하는 뉴모드 스타일입니다. 이 마샬로 가운데만 조금 집어보겠습니다.